잠잠하던 화웨이가 느닷없이 한 방 날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이제는 휴대폰 사업 접었나 싶었던 화웨이가 갑자기 불쑥 마치 각성이라도 한 듯 폴더블 스마트폰 하나를 내놨는데요. 바로 화웨이 메이트 X3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물방울 힌지, IPX8 방수, 프리스탑 기능, 외부 디스플레이 6.4인치, 내부 디스플레이 7.85인치, 두께 5.3mm, 무게 239g, 올 8월 갤럭시 Z 폴드 5에 탑재가 예상되는 방수를 지원하는 물방울 힌지를 한 발 앞서 선보인 겁니다. 두께와 무게도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얇고 가볍게 만들었고요. 갤럭시 폴드 대비 빠지는 스펙이라면 전용 펜 미지원 하나, 썩어도 준치 화웨이에 딱 맞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 스펙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프로세서는 스냅 8 플러스 젠 1, 램 LPDDR5, 스토리지 UFS 3.1, 내부 디스플레이는 7.85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는 6.4인치, 화면 주사율은 내 외부 모두 120Hz, 이 특이사항으로는 내 외부 모두 충격 방지 SGS 인증을 받았고, 특히 외부 디스플레이에는 쿤룬 글래스라고 이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같은 그런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5000만화소 광각, 1300만화소 초광각, 1200만화소 5배 광학줌 지원, 페리스코프 망원 이렇게 트리플이고요. 배터리는 4800mAh, 66W 유선 고속, 50W 무선 고속, 7.5W 역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X8 방수 지원되는데요. 스크린이 젖은 상태에서도 터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타 상하 화면 분할, 좌우 화면 분할, 화면 분할 커스텀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펼쳤을 때 두께는 5.3mm, 무게는 239g입니다. 일단 중국 화웨이 이런 말 다 빼고 순수하게 기계 그 자체만 봤을 때 상당히 잘 만든 휴대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다른 브랜드들 대비해서도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높고요. 화면 주름도 최근 들어본 이 폴더블 중에서는 가장 없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 사용하다 보면 또 주름이 진해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힌지가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오포 파인드 N2 대비하면 소리도 거의 없고 기계적인 움직임이랄지 거의 안 느껴지는 S23 울트라와 비교해보면 이런데요. 요런 식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실제 화면을 보시면 아무래도 6.4인치와 6.8인치 차이가 확실하게 있죠. S23 플러스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접었을 때 두께도 비교해보면 S23 울트라의 케이스를 씌우면 거의 같아지는 수준, 이 얇은 케이스 중에 빅소 레빅스킨 케이스 씌우고 비교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폈을 때 두께는 일반 휴대폰보다 당연히 얇고요. 참고로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USB-C 포트도 최대한 얇게 다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무게감, 그립감, 힌지의 부드러움, 정말 갑자기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든 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일단 프로세서가 스냅 8 플러스 젠 1 예전 모델이고, 그리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5G 모뎀 공급이 안 돼서 이게 4G 휴대폰밖에 없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구글 서비스는 모두 미지원이죠. 그리고 화웨이 하면 그래도 카메라가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 프로세서가 못 받쳐주다 보니까 예전의 그 화웨이 카메라가 아닌 상황. 그런데 가격은 얘네가 좀 돌았나 싶은 12기가 256 스토리지 모델이 12,999위안 244만원입니다. 여담이지만 중국 내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점유율 1위가 아이러니하게도 화웨이인데요. 2위가 삼성이고요. 예상컨대 일반 소비자들은 저 돈 주고 화웨이 폴더블을 사진 않을 것 같고 주로 공무원들이 사거나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게 아닌가. 자, 아무튼 물방울 노치의 방수까지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따라왔습니다. 화웨이는 어차피 중국 내수용으로 전락했고 제 생각에 저 기술은 관계사인 아너에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중국 대부분의 폴더블들이 물방울 힌지의 방수가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갤럭시와의 갭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왔네요. 자, 그리고 화웨이 스토어에 간 김에 이번에 함께 출시한 P60 프로 모델도 잠깐 보고 왔는데요. 카메라 디자인이 참 난해합니다. 이건 60 시리즈 중에 아트 모델이라고 후면 카메라 디자인을 좀 재밌게 그렇게 나온 거고요. 이 모델이 P60 프로 메인, 후면을 보시면 대리석 같이 보이죠. 이것도 카메라는 적응이 안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립감 하나만큼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것도 얘네들이 미쳤나 싶은 게 256기가 모델이 6,988위안 130만원입니다. 4G 휴대폰인데 이거 정말 공무원 전용 제품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워치도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화웨이 워치 울트라라고. 시계도 예전부터 화웨이가 꽤 잘 만들었었죠. 이번에도 디자인은 그럭저럭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5,999위안 113만원부터입니다. 참 이거 최후의 땡땡인지 가격 정책만큼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자, 오늘은 갑자기 불쑥 발표한 화웨이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3 간단한 핸즈온 후기였습니다. 기계 자체는 솔직히 나무랄 데가 없는데 구글 미지원 OS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 또 중국 화웨이라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까지 화웨이 제품들은 이제 시장에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 이 중국의 폴더블, 힌지나 디스플레이 기술 모두 이제는 삼성과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점이겠죠. 여기에 대응하는 8월 이 갤럭시 Z 폴드 5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루머로는 2번 접는 폴더블이나 폴더블 태블릿을 깜짝 선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